그들이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제시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한미 방위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지난해보다 최소 13%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 미국은 8,5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우리는 한국을 위해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지 라 전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당신의 요청으로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 친구다 라며 한국의 감사의 인사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도움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방위비 협상은 따로 생각하겠다는 이 이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주지사들이 트럼프의 편이 아닌 한국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주지사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트럼프는 현재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방 국가입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텍사스 등 50개의 주와 워싱턴 DC가 있죠. 50개의 다른 국가가 모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국은 주마다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오렌지 껍질이나 커피 가루를 함부로 버리면 벌금 딱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른 주와는 다르게 뉴저지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특이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8%가 넘는 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오리건주나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소비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100만원짜리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을 오리건주에서는 100만원에 살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0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서로 다른 50개의 국가와도 같은 이 미국 50개 주들에서 1인자 역할을 맡고 있는 주지사들의 권력과 영향력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한데요. 캘리포니아 헌법 5장 1절을 보시면 이 주의 최고 행정권은 주지사에게 기속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정부 강요들도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 라며 자신이 주지사들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라고 발언했다가 미국 법조계의 강도 높은 비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주정부가 내린 자택명령을 중단시키고 활동을 재개하라고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어떤 헌법이나 법규도 대통령에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며 트럼프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MBC의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있을 뿐 왕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를 계속 강요한다며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법정으로 가게 되는 헌법적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 라며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지사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 50만의 분량의 진단키트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레리 호건의 부인이 바로 1세대 한국계 김유미씨, 지금은 유미 호건. 김유미씨는 40년 넘게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림 전시회에서 레리 호건을 처음 만났고 이후 3년간 교제 후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김유미 씨는 최근에도 나는 한국의 딸이다. 한국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며 주변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고, 덕분에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의 사위라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협회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주지사 협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한국의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레리 호건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7만 건 정도를 검사했다. 50만의 분량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주와 한국을 연결한 것은 부인 김유미 씨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본 트럼프가 또 이상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 메릴랜드 주지사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워싱턴에 전화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에 진단키트 검사 장비를 보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외친 트럼프가 우리 모두의 혈압을 올리는 발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뉴욕 주지사가 한국을 대신해서 트럼프에 시원하게 한 방 날려주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나의 세 딸들과 호건 주지사에 대한 뉴스를 시청했다.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와우, 정말 현명한 방법이다. 또 다른 딸은 왜 아버지는 저런 생각을 못한 거죠? 왜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사오지 않았어요? 레리 호건 주지사가 나보다 낫다.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구한 것은 정말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다. 극찬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릴랜드 주에 이어서 미국 콜로라도 주도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콜로라도를 지역구로 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곧 10만회 이상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한국에서 콜로라도로 도착한다. 내가 그걸 도왔다. 광범위한 검사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핵심이고 콜로라도는 한국 외교부에 감사하고 있다 라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우정에 감사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중요한 것이 증명됐다 라며 한국의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처럼 믿을만 하길 바란다. 고마워 한국. 콜로라도를 위해 이번 일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워. 그리고 한국도 고마워.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유행에 대비했다. 라며 한국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 정부는 4곳의 업체에게 맡겼는데 곰팡이와 벌레가 나오면서 결국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생산 업체를 모두 밝히라고 추궁하자 일본 정부는 4곳 중 3곳만 발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왜 나머지 한 곳은 밝히지 않냐고 추궁하자 일본 정부는 보궐선거 후 공개했습니다. 그 회사는 유스비오라는 회사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처음 듣는 회사라서 조사해보니 후쿠시마에 있는 회사로 마스크는 생산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만들어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사장은 탈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수십억엔 규모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천마스크 사업을 낙찰받았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영채 교수는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회사는 주소지만 있고 아무런 활동도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라며 일본 내에서는 정치자금이나 선거 비용을 빼돌리기 위한 회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베는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마스크 생산까지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따르다가 결정적 위기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마스크도 부족하지만 진단키트와 방호복 등 모든 방역 의료 물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 전국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 가운데 병원이 4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의료진이 방호복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의료 물자 부족으로 오사카 시장은 국민들에게 비옷이라도 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 의료진들은 방호복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의료진은 당국이 나눠준 방호복을 입고 유튜브 채널에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의료진으로 추측되는 한 남성이 웃을 준비를 하라며 쓰레기 봉투처럼 열면 된다. 소매는 없다고 말하면서 방호복으로 주어진 파란 봉투를 입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도 쓰레기 봉투로 방호복을 만들어 입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이면서 숨은 어디로 쉬어야 하냐고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의 몬테피레오 메디컬 센터에서도 간호사들이 전쟁을 치르려면 갑옷을 입혀라란 피켓을 들고 나와 시위를 하며 최근 보호복 대신 지급받은 야구당 우비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미들랜드에 있는 대형병원 의료진들이 서로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방호복으로 만들어주며 스키 고글을 쓰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한국의 방호복을 보고 놀라며 왜 우리는 이런 방호복이 없냐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방호복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이제는 진단키트에 이어 세계 각국 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26일 대구에 위치한 다이텍 연구원은 방호복 직물 원단을 미국 뉴욕주에 있는 병원복 제작 기업에 수출했습니다. 이 직물 원단은 미국 방호복 기준 최고 단계인 레벨 4 수준의 인공혈액 침투 저항성 시험도 통과한 상태여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이텍은 1차 납품을 시작으로 K 방호복 수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미 1차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500만 야드 규모의 2차 납품 계약을 미국과 영국 기업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대구의 기능성 의류 전문 제작업체인 영풍화성은 세탁이 가능한 보호복도 개발했습니다. 일회용 보호복 제작이 주로 쓰이는 부츠포가 아닌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만들어 내구성이 우수하고 세탁 후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3일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전세계 필요한 나라들의 한국산 방호복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는 대구였습니다. 대구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봉사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 사태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섬유의 도시 대구에서 전세계를 향해 방호복을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0시 기준 한국의 확진자는 4명이 나왔는데 4명 모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검역에서 확인된 확진자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한국은 0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진단키트와 방호복, 더 나아가 마스크까지 전 세계의 감염병 종식을 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